촬영을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공방을 새로 창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제 촬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드신 제품들을 갖다가 저희가 찍어주고 일부러 좀 찍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수업인데, 지금 오시는 분들이 지금 캔슬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제 이런 수업을 갖다가 조금 하고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예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사진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보면은 촬영도 많이 해봤고, 아니면 실무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사진 수업을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뭐 전문적인 깊이 있는 그 촬영의 기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안 들어가겠습니다. 보면은 뭐 이미 다 아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나 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워낙 발전이 돼서 웬만하면 다 뭐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거는 이제 안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공방 이제 공예 작가분들을 위주로 한 사진, 제품 사진이나 이제 뭐 그 이미지 사진 같은 경우는, 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흔하게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것 같은 거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이제 디지털 쪽으로 많이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필름 카메라 이제 거의 뭐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디지털 촬영을 한번 이제 장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말씀드리면은 찍고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진만을 추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비, 필름 값이나 현상비가 안 듭니다, 요새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찍은 걸 갖다가 컴퓨터로 해서 전송이나 홍보 같은 걸 갖다가 쉽게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찍은 제품을 좀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있을 때 좀 하기가 유리하죠, 보면은. 근데 수정이나 보완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 나는 컴퓨터, 포토샵을 잘 못 다루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큰 포토샵도 그냥 기본적인 거, 그냥 몇 가지만 해가지고도 사진을 갖다가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에 필름 카메라나 이런 때 비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고 효과를 갖다 이제 많이 보는 거죠. 보면은 이제 장점이 좀 크다 그럴까요? 흔히 아시는 그냥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 그리고 또 요즘 와서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스마트폰하고 일반 디지털 카메라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막 발전이 돼가지고 뭐 요새는 일반 그 카메라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월등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공방에서 이제 여러분 제품을 찍을 때는 차이는 있습니다. 보면은 풍경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뭐 더 장점이 있는데, 제품 같은 걸 찍을 때는 그 일반 카메라와 스마트폰 카메라와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카메라와 보통 이제 DSLR 그 소위 말고 저희 디카라 그러죠. 차이를 보면은 특히 제품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냥 멀리서 그냥 대충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사실 그 공방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나는 나 나름대로의 좀 디테일하게 이런 거를 갖다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제품만의 차별성이나 특별성을 좀 강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그 고민을 하시는데, 고민만 하시고서 실천을 안 해요. 왜 실행을 안 한다고 할까요? 보면은 일단은 뭐 이제 제가 급하게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스마트폰 카메라와 DSLR 카메라라고 간략하게 내용을 적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라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이제 큰 차이는 이 센서가 있습니다. 보면은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 있을 때 필름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보면은 실제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 크기랑 흔히 디카에 쓰는 센서 크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보면은. 근데 센서가 클수록 당연히 화질이 좋죠. 보면은 넓게 찍히고 좀 더 디테일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소, 작은 면에다가 큰 거를 집어넣는 거하고 큰 화면에다가 집어넣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보면은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을 때 보면 이제 그 노이즈라고 해서 약간 이제 이렇게 뭐 뒤틀리거나 이렇게 뭉치는 뭐 이런 현상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화소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저희는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그냥 일반 디카를 좀 권장하고 싶고요. 가격대가 뭐 디카는 너무 비싸, 뭐 렌즈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전문가용까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일반 그냥 흔히 쓸 수 있는 디카만이라도 그 사셔가지고 그 제품을 찍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설정할 수 있으니까는 그쪽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또 여기서 여러분한테 그 제품을 갖다가 이제 찍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이미지나 이런 것까지는 많이는 못 찍어 드립니다. 보면은 접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시간도 한계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눕기용이라고 그러죠. 보면은 제품 위주로 해가지고 한 분에 한 세네 점씩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접수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찍어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한테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보면은 저희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 한 서너 점씩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는 저희 카메라로 찍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갖고 와가지고 찍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 조명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못 해드려도 무난하게 그냥 인터넷상이나 아니면은 그 인쇄 매체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잡아드리니까는 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찍어라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실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시간 이렇게 접수하는 순서대로 저희 이제 관리자가 이렇게 통보 가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해 가지고 서너 점씩 가지고 와서 한번 찍어 보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갖다가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명을 갖다가 갖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비용이 안 들게 조명 세트는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비용 면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그리고 그 간단하게 그냥 조명 서너 개만 가지고도 적은 비용으로 내 작업실에 내 제품을 찍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조언을 갖다 드릴 테니까요. 써보고서 이런 정도의 조명이면은 뭐 적은 비용으로 내 작업실에 만들어 놓고서 작품 나올 때마다 수시로 촬영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방법을 갖다 좀 가르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저렴한 비용 뭐 고퀄리티를 갖다가 원하지 않는 한은 무난합니다. 보면은 흔히 지금 뭐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그 요런 조명 같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인터넷상 보게 되면 흔히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요 조명을 지금 이 받침대나 이런 걸 제가 직접 구입을 했어요. 며칠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보시고서 이 정도 괜찮네, 이 정도면 뭐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가 저희가 이제 몇 개를 갖다 구입을 해 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5인 이상 집합 이게 금지됐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 두 분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그 순서에 맞게끔 여러분이 서너 점 정도 제품을 가져오셔가지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다 아시는 게 있을 겁니다. 보면 이제 뭐 일단 뭐 사진 찍을 때 노출이 노출이 뭔지 뭐 아니면은 셔터 스피드가 뭔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는 생각 안 들고요. 저희가 이제 강의 자료는 사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 몇 가지 이제 ISO 감도는 뭔지 그래서 이제 간단 설명을 드리면은 사진을 찍을 때 일단 흔히 여러분은 ISO 감도라고 있죠. 보면은 근데 일단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걸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일반 카메라 있을 때 이제 실예를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보통 ISO 옛날에 ASA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규격에 따라 틀린 거고요. ISO로 이제 국제 규격으로 이제 통일이 됐기 때문에 보통 100 뭐 200 이제 빛이 적을수록 ISO 감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ISO 감도하고 높은 ISO 감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모아레 현상이라는데 입자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디카로 사진 찍을 때 어둡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ISO 감도를 올려가지고 제품을 찍습니다. 보면은 근데 찍고 나서 보니까 영 상태가 아니거든. 근데 원인을 잘 모르. 이게 왜 잘 찍은 것 같은데 햇빛도 좋고 조명도 좋고 했는데 왜 상태가 이럴까? 인터넷상에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인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100하고 300의 차이, 3200의 차이는 물론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데 사실 100, 200, 400, 800, 뭐 3200, 뭐 1200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저희 여기 이제 모아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차이 나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 800에 놓고서 보시면은 이게 100에 놓고 찍었을 때 800에 놓고 찍었을 때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여러분들이 촬영을 잘 안 해요.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800에 800 놓고 그냥 계속 찍으시는데 상태를 확대를 해보면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감도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 그냥 그 손으로 들고서 그냥 찍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이제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의 차이인데, 요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용하시는 게 이제 삼각대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뭐 조리개, 기본적인 조리개 같은 경우는 뭐 조리개 열어주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작게 되면은 적게 들어오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요. 뭐 크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사진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런 게 궁금하다 뭐 이러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문의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대략적인 책을 추천해 주던지 아니면은 간략한 그런 거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은 실제 그 여기서 주 목표로 했던 그 여러분들 창업이나 아니면 제품 촬영 이런 거에 시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런 기본적인 촬영은 그냥 여러분들을 사진 찍을 때 제가 조금씩 그냥 핵심 부분만 좀 가르쳐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사진 찍을 때 내 사진이 왜 이렇게 좀 붉게 나오지? 이렇게 파랗게 나오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색온도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진 찍을 때 색온도 같은 걸 갖다 잘 못 맞추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보면은 붉게 나오고, 백열등에 찍었을 때, 태양광에 찍었을 때, 뭐 형광등에 찍었을 때, 일반 카메라에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맞춰가면서도 찍으면은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데, 이제 거의 이런 거 무시하거든요. 보면 사람들이. 근데 그냥 대충 넣어서 찍으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는데, 이 상태에 따라, 놓는 상태에 따라서 사진의 색깔들이 이렇게 확 틀립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도자기를 찍었는데 도자기가 노랗게 분명 백자인데 도자기가 약간 황빛으로 나와요. 보면은 근데 오히려 또 황색빛 도자기인데 이게 너무 청색빛으로 나오고, 간혹 이제 이러신 분들 계신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 색온도를 잘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색온도를 전혀 신경들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 본인이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면은 색온도에 맞게끔만 찍어도 색깔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작업으로 컴퓨터에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포토샵에서 약간 색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도 찍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 놓고 찍게 되면은 나중에 컴퓨터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좀 용이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요. 좀 색온도 같은 걸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간혹 이제 스마트폰 촬영을 하면 어떻게 했냐고, 이제 자기는 스마트폰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근데 저희가 스마트폰은 제가 권장을 갖다 이제 잘 안 해드린다 그랬는데, 굳이 나는 스마트폰으로만 찍겠다. 카메라를 도저히 못 사겠다. 안 사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그 요즘 이런 그 장비 같은 것들이 잘 나오거든요. 보면은 포토박스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거치대까지 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그 찍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인터넷 두드리면은 나옵니다. 보면 가격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요. 굳이 원하신다 그러면은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 거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면은 위아래 조절을 하면서 찍으시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찍으시는 게 그냥 손으로 들고 찍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니까요. 뭐 권장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아니면 일반 카메라로 찍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사진이 어둡다, 너무 어둡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까처럼 일반 감도를 확 높이니까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노이즈 현상이 생기고 모아레가 생기고 사진 화질이 떨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게 조명을 어느 정도 뭐 아주 뭐 그렇다고 태양광 밑에서 찍을 때하고 스튜디오 조명을 찍을 때하고는 차이는 무조건 많이 납니다. 나기는. 근데 이제 조명도 적은 빛으로 여러분들이 좀 화질이 좋게끔 찍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거치대가 필요하겠죠. 보면은. 그리고 또 아니면은 포토박스라 해가지고 쉽게 이제 이건 일반 그 종이 같은 걸로 만드셔도 됩니다. 보면은 빛을 갖다가 이제 서로 반사를 시켜주는 거죠. 한쪽에만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서로 빛을 반사를 시켜주기 때문에 포토박스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드셔도 되고 하나 사셔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촬영하시면은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형광등이나 백열등 밑에 찍었을 때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저희도 포토박스를 갖다가 이제 구비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가지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포토박스 이런 용도에도 한번 찍어 보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 집게 형식 같은 거 하나에 천만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조명 한 2개 정도의 조명 가지고서 촬영도 이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제품을 갖다 완벽하게 뭐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품을 완벽하게 찍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찍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매번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찍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시고서 와서, 아, 내가 가서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기 문화센터에 오셔가지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게 또 도움이 되고요, 보면은. 그리고 조명도 저희가 그냥 아주 전문가용 비싼 조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할로겐 램프나 이런 걸 가지고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일단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꿀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갖다 좀 이제 배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희도 지금 제품을 몇 가지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따가 지금 촬영하시겠다는 분이 오십니다, 보면은. 오시면은 이제 그분한테 세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 아니면 설치해 됐을 때 모습 같은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강의가 지금 한 3번인가 4번 정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인터넷 비대면 강의는 이제 처음이라는 미자 이제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시간을 봐가지고 조절을 갖다 그건 여기 이제 담당자분들하고 한번 시간을 갖다 맞춰볼게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못 오시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이 공예품 하시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보면 이제 도자기 하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가죽 공예 하시는 분, 목 공예 하시는 분, 금속 공예 하시는 분, 다 틀린데 제품마다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보면은 촬영할 때 조명을 주는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찍는 뭐 각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품 특성상 이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뭐 저희가 이 화면이나 이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했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 같은 거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찍는 것도 그때 상황이나 뭐 제품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찍는 방법이나 이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그 작가분이 원하시는 방향, 뭐 나는 제품을 완벽하게 앞뒤 그냥 깔끔하게 나오기를 원한다, 아니다 나는 한 부분 이미지만을 좀 강조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하는 모습을 갖다가 나는 원한다, 뭐 이런 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 스튜디오에서는 좀 촬영을 해드리거든요. 지금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는 말씀드리는 게 좀 힘들고요. 뭐 작가분들도 본인들 작품을 할 때 뭐 나름대로 개성 있게 작품을 하듯이, 촬영하시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스타일이 있고 개성 있고, 또 아니 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때그때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둘 수는 없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가죽이나 목공예나 이제 금속, 뭐 귀금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다 하는 걸 갖다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참고가 아마 될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내 마음에 맞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략하게 찍을 수 있는 팁을 갖다가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담당자, 이 스케줄 짜신 분들하고 합의를 보셔가지고 한번 내방을 하셔서 여러분들 제품 찍는 걸 뭐, 물론 제가 이제 한번 찍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직접 찍기도 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갖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홍보를 갖다가 계속 뭐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제 그 SP 디자인이라는 이제 그 사무실을 한 지가 횟수로는 벌써 한 20년이 좀 넘었네요. 스튜디오도 하고 이제 제 광고회사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제품 촬영을 뭐 예전에 식품회사나 아니면은 제품 같은 걸 촬영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야 이거를 뭐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여러 각도로 찍어본다 보면은 뭐 노출도 물론 조절을 해서 찍고 이제 하는데, 한 제품을 찍을 때 보통 뭐 열 몇 카트 정도를 갖다 찍었어, 옛날에 현상 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딕하기 때문에 오히려 촬영 컷은 줄어드는 반면에 신경은 더 많이 씁니다, 보면은. 이게 왜 딕화로 찾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찍어보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물론 촬영 그 디테일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보고 찍어보고 이제 여러 카트를 찍어보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
촬영 이게 이제 디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필름이나 현상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이제 비용 면이 좀 적게 들고 그다음에 바로 보고서 바로 그냥 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시고 뭐 그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은 다양하게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대충 그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그냥 들고서 그냥 아이 뭐 대충 찍어서 그냥 홍보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거는 전 절대 좀 반대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종로 종가게 가니까는 그 청년 공예 작가들 이렇게 부스들이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이제 뭐 아기자기 진열을 해놨는데 제품만 진열돼 있지 제품을 알리는 홍보나 무슨 포스터 한 장을 본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냥 제품만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공예하신 분들이 당연히 제품만 만듭니다. 보면은 제품만 만들어 가지고 아 제품만 잘 팔면 잘 나가면 되지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품을 만드셔 가지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알리지를 못하는 게 가장 그 맹점이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가죽 공예를 한다고 내가 가죽 공예를 하는지 누가 압니까? 보면은 알려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 알리려 그러면 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을 얼마큼 좀 더 리얼하고 퀄리티 있고 아니면 좀 이제 샤프 뭐 이쁘게 아니 멋있게 찍어서 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품은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알리지를 못해요.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 알리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저희처럼 그 공예센터가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뭐 카메라도 뭐 가지고 계신 게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뭐 촬영하기 뭐 이렇게 준비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뭐 흔한 얘기 같은데 그리고 뭐 저장 그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 카메라에 따라서 LM 이제 그 저장 그 이미지거든요. 보면은 이미지 상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작게 했을 때 크게 했을 때 하고 이제 나중에 출력을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데 뭐 더 여러분들이 아니면 원하시는 거 나는 내 제품에는 이런 게 좀 강조한 좀 빛을 갖다가 좀 강조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뭐 거기에 맞게끔 뭐 필터를 갖다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명에서 약간 뭐 조절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같은 걸 갖다 문자나 이렇게 팁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내용을 갖다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제가 갑자기 뭐 이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뭐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뭐 나아질 수 있겠죠. 보면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리면 처리가 좀 힘드니까요.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시간 조절을 좀 하시면은 저도 이제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 그 공예 제품에 맞게끔 촬영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여기서 이제 소위 말 이미지 컷 정도는 몇 가지 이제 찍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이용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